오픈해시예요. 사실 오픈해시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어쩌다 보니까 좀 중간쯤에 이걸 녹화를 뜨게 됐어요. 요거는 제가 위치를 좀 앞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의료, 사법, 교육 이런 거 쭉 다 하고 지금 오픈해시를 녹화를 하는데 이걸 맨 앞으로 옮겨서 배치를 여기 의료 앞에다 둘게요. 사실 의료나 사법이나 교육이나 등등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 자동화는 이 오픈해시를 기초로 동작을 합니다. 오픈AI가 뭔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픈AI는 AI와 더불어 그리고 국가 자동화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원천 기술 중 하나. 그리고 그 기술적 메커니즘과 목표는 가치는 어,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국가의 권능을 부여하고 그런 다음 그 국가를 자동화하거나 무인화한다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국가가 매 시간마다 혹은 매일 또는 매일이 또는 매 24시간마다 새로운 퍼블릭 키를 생성해서 생성해요. 그걸 생성해서 이걸 배포합니다. 대중에 배포하는 거죠. 대중에 배포. 뭐 방송한다고 해야 되나요? 방송. 뭐 대중에 배포하면은 그럼 대중은 자신의 레저에다가 이 키를 넣는 겁니다. 대중 각각은 자신의 레저에 국가가 배포한 이 키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해시 체인. 이 레저의 해시 체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레저가 뭔지, 해서 체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곤란하니까 어디 가서 해시 체인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혹은 기관 혹은 기업은 각자 자신의 레저는 우리나라 말로는 장부입니다. 장부를 유지하고 이 장부의 기록은 해시체인. 이 해시체인을 하기 위해서는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써요. 그걸 또 쓰고 진위를 여부하기 뭐예요?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해시를 먼저 이해하시려면 간단해요. 먼저 이 레즈라는 게 뭐고 해시 체인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SHA-256이라는 게 뭐고 파블릭 프라이빗 키가 뭔지 요거 먼저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요거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국가가 몇 시간마다 혹은 24시간마다 새로운 파블릭 키를 생성해서 그것을 대중에게 배포하고 대중은 자신의 레저에다가 이 키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자신이 기록한 장부의 모든 기록이 참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블록체인은 국가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의 뭐라고 해나? 국가의 개입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픈해시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입니다. 블록체인은 국가의 존재를 뭔가 좀 필요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오픈해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인류에게 유익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오픈해시와 블록체인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국가는 좀 또 오픈해시가 생각하는 국가는 좀 달라요. 일단 먼저 국가의 권한과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라고 그러죠.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종교적인 느낌이 나요.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다음에 그 국가를 자동화 혹은 무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무인 정부,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무인화해 버리면은 무인 정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AI가 생각하는 국가 블록체인과 오픈AI의 차이점. 오픈AI나 블록체인의 공통점은 오픈AI와 블록체인은 둘 다 데이터에 기록된 데이터가 참임을 증명하는 기술적 방안이에요. 그렇죠? 둘 다 똑같죠. 그런데 어, 오픈애시가 블록체인과 다른 점은 국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국가를 조직하는 방식, 국가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블록체인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지만 오픈애쉬는 국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국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반자동 국가입니다. 방법이 반자동 국가예요. 그래서 오픈애쉬가 없이는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나 사법이나 교육이나 입법 등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애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오픈애쉬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프람프트에다가 R1 프람프트, 딥식 R1에다 이 내용을 넣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가 딥식 모델을 하나씩 할당받아서 자신의 에이전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예약하거나 비행기 표를 끊거나 뭐 여행 일정을 짜거나 내 여행 일정을 짜거나 할 때 다 자신의 딥식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한단 말이죠. 이 딥식 모델은 내가 쓰는 나의 딥식 모델은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드 된 딥식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 나만의 딥식 모델 개인 비서, 평생 비서를 데리고 일상생활도 하고 회사 업무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딥식은 나의 모든 일상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봤고 그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어떤 버스를 탔는지 혹은 어떤 지하철을 탔는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 그러니까 그러면 딥식 모델이 5천만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개를 설정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니까 딥식 모델은 하나만 설치를 해서 이걸 5천만 명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럼 공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거는 R1이에요. R1에 던졌더니 방금 이 질문입니다. 질문했더니 상당히 재밌어요. 하여튼 이 친구 생각하는 걸 쭉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생각을 너무나 깔끔하게 생각을 잘해요. 그리고 비용도 하고 컨트롤 레저 데이터베이스, 아마존의 QLDB 이런 것도 이제 추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5천만 사용자의 개인화 의사결정 AI 훈련에서 기술 아키텍처, 퍼스널라이즈드 딥식, 그래서 인베딩을 5천만 개를 만든다고 나왔어요. 지금 하나당 1024, 1메가바이트죠. 1메가바이트 5천만 개의 인베딩을 해서 개인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딥식 모델을 5천만 명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인베딩 정보가 개인화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취향, 나의 성격, 나의 키, 몸무게, 내 혈압이 어떻고 이런 것 모든 정보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1메가에 그 정보를 다 넣을 수는 없죠. 그죠? 로라 쓰는 거는, 로라는 뭐냐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트레이닝하는 기술적 방안입니다. 로라와 큐로라 두 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충 총 개발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들 것이고, 그리고 유지 비용이 1년에 한 4, 50억 든다 이 말이에요. 5천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죠. 만약 제주도에만 이걸 시험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비용의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 되죠. 그러니까 한 구축 비용은 10억 안쪽이고 월 운영 비용은 1,000만 원 안팎이 되겠네요. 제주도에다 실제 실험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제주도 인구 50만 명을 가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변성 일상 기록은 뭐냐니까 절대로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을 그러한 방법으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걸 쓰면 어떻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레스틱 설치 하루 50억 건 러브쉐긴이고 등등이 나와 있고, 위변조 ED5519 디지털 서명 방식입니다. 머클트리 플러스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재무제표 자동화. 재무제표 자동화는 뭐냐니까 이것도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천만 인구 각각의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요러한 보고서 문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자동적으로 갱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
그리고 기업 각각 기관 하나하나에다가 독자적인 재무제표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재무제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오픈애시 하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만, 요게 나와줘야지, 이게 있어야지 국가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에요. 기술적 방안이 국민 모두에게, 기업 모두에게 재무제표를 할당해서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 하나 넣을 거예요. 요거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생성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 코드를 보고 우리가 이대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무제표를 생성하게끔 시키면 돼요. 그걸 이제 거기에 쓰려고 마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누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딥시크에 R1 다음 모델이 나오거나, 왜냐하면 R1 다음 모델은 툴이 아마 융합돼서 나올 거예요. 지금은 툴을 우리가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툴을 하나씩 갖다 붙여야 되는데 MCP를 쓰잖아요. MCP 써서 툴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아마 다음 버전은 툴이 R1 속에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필요한 툴들이 그냥 바로 불러 쓸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R1 다음 모델에게 그걸 R1.1이라고 합시다. R1.1 모델에게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라고 시키면 되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비용은 요 정도 든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최적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 1초당 220만 건 이고, 그리고 5천만 명 사용자의 일상 데이터를 5.7ms/s로 처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재무제표 정확도는 98.4% 이상의 달성한다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한 재무제표를 98.4% 이상의 정확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98.4%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99.9%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요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엔지니어와 인적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라고 추정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머신러닝 관련해서 요렇게 나왔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인원이 있고,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냐, 월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나가는 거, 총 인력이 95명, 연간 이 정도면 되겠다. 그죠? 초기 2년간 구축 비용으로 한 4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문가 채용하는 방식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사항 또 이렇게 AI 윤리위원회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500억 원 정도, 인건비가 500억 원 정도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톡옵션 승가급 이렇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요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오버킬 된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다음 달쯤에서 R1 엔진에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아마 이것보다는 양이, 인원이나 이게 좀 줄어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아도 굳이 1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명에서 20명, 최대 20명. 그죠? 10명에서 20명 사이면은 여기 있는 95명이 아니라, 여기 95명 나와 있는데 10명에서 20명 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오픈애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픈애쉬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 있죠. 오픈애쉬는 하이퍼레즈를 대신한 겁니다. 하이퍼레즈를 대신해서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키를 각 사용자의 레즈가 생성하는 해시 체인에 주기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오픈애쉬입니다. 단순해죠. 그러니까 국가를 장악하는 사람이 오픈애쉬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 권력을 지게 되면은 오픈애쉬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일상과 업무가 국가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국가를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국가를 자동화하게 되면은 그 권력이 특정 개인의 손아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무리의 손에서 놀아나는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추측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하이퍼레저 같은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이퍼레저를 쓰지 않고 오픈애쉬를 쓴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제로 날리지
프라고 하나요? 영지식 증명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요렇게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오픈애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할게요. 오픈애쉬는 블록체인 기술과 유사합니다. 둘 다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픈애쉬는 국가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국가가 파블릭 키를 발행을 하면 그 파블릭 키를 각 사용자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이 자신의 레즈에다가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레즈가 참이라는 것, 데이터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안이 뭐냐니까 국가란 말이죠. 그죠? 그럼 국가를 위조하면은 내 데이터도 위조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달리 오픈애쉬는 중앙 집중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생각하는 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자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픈애쉬는 국가 자체를 자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누군가가 좌지우지할 우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이 만약에 국가 권력을 쥐고 개인의 일상을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오픈애쉬는 그럴 위험은 있어요. 그럴 위험은 있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 내에는 없다.